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진짜 내 자식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만족 때문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서는요, 저한테 지독한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 전까진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사업체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소기업이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였고 저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저한테 사업체를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일군 사업체기에 저도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다 보니 운영비는 많이 들어도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엄청 부자는 아니어도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참 고맙고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은 여유가 생겼지만 저도 빠듯한 집안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오래 걸려서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학창시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먼저 강요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본인이 원하는 거 필요한 게 있으면 웬만하면 도와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공부 욕심이 좀 있는데 어떤 과목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하면 성적을 몇 프로까지 올리기로 약속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 붙여준다던가 아들이 어떤 전자기기가 갖고 싶다고 하면 일부는 네가 용돈으로 내라 라는 조건으로 사주는 편입니다. 무조건 다 사주고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도 어느 정도 조건을 주는 식으로요. 그래서 아들도 저한테 무작정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성격은 아니고 계획하고 본인이 정말 필요한 것만 저에게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저는 거창하진 않지만 제 나름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서는 좀 다른 생각이더군요. 아이가 원하면 빚을 내서라도 뭐든지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줘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남편에겐 2살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은 저희보다 먼저 했습니다. 아이는 조금 늦게 낳은 편이라 저희 아이와 동선의 아이는 동갑이에요. 학교도 같고요. 도련님은 현재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나서 저희 남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죠. 동서와 저희 집은 원래 다른 동네였는데 동서가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를 꼭 보내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좀 무리를 해서 저희 옆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옆 아파트에는 좀 작은 평수가 있어서 거기 전세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원래 사는 집을 팔고 거기다가 대출을 끼고 저희 남편한테까지 손을 벌려서 겨우 오게 된 집이었죠. 저는 원래 동서가 사는 동네도 분위기가 좋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나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가까이 살게 되고 또 형제들끼리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만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동네에 오니 더 자주 만나긴 했지만 솔직히 동서와 제가 잘 맞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정말 동서는 만나기만 하면 하루 종일 징징거렸거든요. 주제는 주로 돈 문제였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에서 여기로 오니 물가도 더 비싼 것 같고 엄마들 수준도 높아서 자기가 맞추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엄마들은 나 빼고 다 잘 사나 봐. 맨날 브런치 모임에 가격들은 또 왜 그렇게 비싸요? 그런 모임 나가지 마. 뭐하러 나가? 어떻게 안 나가요? 그런 데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건데. 저는 맨날 가랑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엄마들 모임은 줄창 나가는 동서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동서는 도련님 월급이 너무 작아서 자기들이 빠듯한 것 같다며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 입장에선 굳이 안 써도 되는 도련님을 쓰는 거고 또 가족이라고 월급도 나쁘지 않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동서는 늘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주구장창 놀러 왔습니다. 자기 집은 좁으니 꼭 우리 집에서 보자는 거예요. 오는 건 괜찮은데 오면 꼭 뭐 새로 산 건 없는지 다 뒤져봅니다. 형님, 이 코트 새로 사셨어요? 못 보던 건데. 이거 비싼 브랜드잖아요. 큰맘 먹고 하나 샀어. 하나 사면 또 오래 입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민정아빠 월급만한 옷을 그냥 턱턱 사시네. 역시 부잣집 딸은 다른가 봐. 꼭 저를 보면 부잣집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부잣집 딸도 아니지만 매번 저러니 나중엔 좀 짜증나더라고요. 형님, 저 이 가방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금요일에 엄마들이랑 같이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들고 나갈 게 없어요. 그래, 그럼. 동서는 저에게 옷이나 가방도 잘 빌렸어요. 본인도 옷이나 가방이 없는 게 아니면서 꼭 저한테 빌려가더라고요. 그런 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 아들 방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머, 우진이 노트북 바꾼 거예요? 아, 원래 게 고장났어. 내가 쓰던 거 줬었거든. 근데 겨우 인강이나 들을 건데 이렇게 비싼 걸 사주세요? 이왕 살 거 좋은 거 사면 오래 쓰니까. 아, 의진이는 좋겠네. 우리 민정이만 불쌍하다. 인강도 폰으로만 보는데. 그럼 동서가 하나 사줘. 돈이 어딨어요, 형님. 다 형님 같은 줄 아나 봐. 속상해, 진짜. 저는 처음엔 그냥 동서가 속상한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돈돈거리길래 제가 동서에게 일을 해볼 생각 없냐고 소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거절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징징은 거리면서 일은 할 생각 없고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들에게 좋은 옷이라도 사줄라 치면 귀신같이 알고 징징거립니다. 민정이는 이런 거 입어보지도 못한다면서요. 저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민정이 것도 사줬어요. 그런데 사줄 때만 저한테 형님 최고 하면서 막상 시간 지나면 또 징징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영어 점수가 자꾸 떨어진다고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에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동서가 또 귀신같이 알고 와서 징징거리더라고요. 형님, 우진이 그 학원 보낸다면서요? 저도 알아봤는데 거기 너무 비싸서 저는 포기했는데. 우진이가 영어 점수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보내기로 했어. 아, 우진이는 진짜 좋겠네요. 엄마가 돈도 많아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팍팍 지원해주니.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게 빡대가리죠. 우리 민정이도 그 학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저는 동서가 이렇게 운을 띄우면 그 속셈이 뭔지는 보였습니다. 또 징징거리면서 제 입에서 그럼 민정이 학원비도 우리가 해준다는 말이 나오기 바라는 거겠죠. 하지만 누구는 돈이 막 남아 도나요? 그리고 동서가 뭐가 이쁘다고 제가 자꾸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른 척 말했습니다.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제 말에 동서는 엄청 서운하다는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우리 민정이도 조금만 지원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성적 잘 나올 수 있는 앤데. 그럼 동서가 일을 해. 파트타임식으로 일하면 그걸로 학원비는 충당되잖아. 동서는 막 발끈하더라고요. 무슨 파트타임요? 형님은 본인 일 아니라고 진짜 아무 말이나 하셔. 왜? 저 그런 일 안 해봤어요.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말인가요? 일하는 것도 싫다. 애 학원은 보내고 싶다.
그러면 꼭 동서는 도련님 월급이 어쩌고 합니다. 어휴, 민정 아빠가 월급이라도 좀 많이 벌어오면 좋으련만 너무 쥐꼴이라서. 카페 매니저 월급이 그렇지 뭐. 그래도 아주버님은 사장이라 많이 갖고 가잖아요. 월급 이래저래 주고 나면 그렇지도 않아. 제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동서는 입이 대빨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집으로 갔는데 남편 말로는 집에 가서 도련님을 엄청 잡은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저희 남편에게 막 하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우리가 민정이 학원비를 내주자는 거예요. 동서 보면 이해가 안 돼. 본인 형편껏 사는 거지. 자꾸 우리 보고 뭐 어쩌란 말이야? 에이, 그래도 우진이는 하는데 민정이는 못하는 거 보면 속상한가 봐. 우리가 좀 도와주자, 형제끼리.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동서는 너무 우리가 돈을 내는 게 뭐든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딜 먹으러 가거나 간단하게 여행을 같이 가도 경비는 저희가 다 냅니다. 동서네가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집에서 계산하고 예약하고 그걸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이 좀 더 여유가 있으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고마워하고 말이라도 다음엔 우리가 내겠다 하면 저도 이러진 않죠. 너무 염치 없이 구니 진짜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또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면 얼마나 서러운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민정이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사촌끼리 누구는 학원에 가고 자기는 못 간다 생각하면 그 나이에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민정이 학원비도 저희가 매달 결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 우진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정이도 신경 써준다 생각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민정이에게 선물도 많이 줬고요. 동서도 제 물건 중에 갖고 싶다는 거 있으면 이래저래 준 적도 많아요. 그래서 동서도 말은 안 해도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더군요. 그맘때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업체에 자금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저와 아버지가 해결하느라 정말 정신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후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금 문제에 이어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금 문제는 은행과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해서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평생 건강해 보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싶기도 하고 혹시나 더 안 좋아지실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원한 아버지를 종종 찾아뵈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동서도 오게 되었어요. 저는 동서가 병원까지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서는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민정 아빠한테 들었어요. 요새 사업도 힘들다던데 아버지까지 저렇게 쓰러지셔서 어떡해요. 괜찮아. 아버지도 치료 잘 하시면 괜찮아지실 거고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해결해 봐야지. 아휴, 형님이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살다 보면 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맞아요, 형님. 힘내세요. 저는 저를 위로해주는 동서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저희 아버지도 찾아뵙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엘리베이터를 보내고 나니 얼마 전 민정이 생일이었다고 하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따로 선물은 못 챙겼는데 용돈이라도 대신 전해줘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는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줘야겠다 싶어서 1층을 내려가 봤죠. 가보니 동서는 병원 밖에서 통화를 하며 택시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는데 동서가 하는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네 아빠 누워있으니까 힘들긴 한가 봐. 얼굴 완전 죽상해가지고 진짜 꼬시더라니까. 누가 봐도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멍한 기분으로 동서의 뒤통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지. 돈 좀 입다고 유세 떨고 잘난 척 하더니 내가 어쩌고 있는지 그 꼬라지 보려고 병원까지 왔다는 거 아니야. 사업에 문제 생겨. 아빠는 저러고 누워있어. 아주 얼굴 꼬라지가 볼만하더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깔깔거리는 동서를 보는데 진짜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 아프셔서 힘든 사람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바로 따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여우 같은 동서가 제가 여기서 따져봤자 이리저리 말만 바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동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찍었어요. 지네 아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어학원 보내는 거야. 아니 사촌이고 같은 학교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지네 아들만 대놓고 푸시해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나보고 형편이 안 되면 보내지 말래. 진짜 재수없지 않니? 와, 나 그때 진짜 얼마나 열받는지. 아니, 민정이가 제 딸도 아니고 지네 새끼 학원 보내는 걸 왜 당연하게 저보고 내라고 합니까? 심지어 진짜 학원비 내주기도 하는데요. 진짜 기막혀서 동영상으로 찍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카페에서 부려먹으면 월급이라도 빵빵히 주던지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쌍으로 욕심만 드글드글한지 진짜 재수 없다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지네 아빠 사업 뒤늦게 잘 돼서 지도 낙하산으로 같이 일하나 본데 그것도 요새 돈 문제 생겨서 죽 쓰고 있대. 아예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잘난 척 안 떨게. 야, 나 택시 왔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려 하더군요.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동서가 탄 택시가 떠나고 저는 너무 화가 나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집 구하는데 돈 보태주고 자잘한 돈 다 내고 지네 딸 옷이며 신발이며 틈틈이 사주고 학원비까지 내줬는데 뒤에선 저렇게 저 망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하며 욕을 퍼부어대고 있더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너무 열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당장이라도 시댁 식구들에게 다 보내버릴까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댁 모임이 있어서 다 같이 모였을 때였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아버지 어떠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많이 호전되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옆에서 많이 돌봐드려. 우리는 또 안 찾아뵈도 되니? 그럼요. 저번에 오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니 옆에 있던 동서도 끼어들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형님 아버지 찾아뵀었어요. 그날 형님이 너무 안색도 안 좋고 힘들어 보이셔서 저까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동서가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밉더라고요. 제 얼굴 꼬라지 볼만하다라면서 깔깔대던 그 모습도 다시 떠오르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감추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만간 아버님 생신인데 어디 한정식집 같은 곳 예약할까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엄청 비싼 한정식집을 얘기했어요. 어머, 거기 엄청 비싼 데인데 형님은 통도 크셔. 동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 내는 줄 아니 그렇게 말하나 보더라고요. 동서도 좋아? 그럼요. 그럼 이번엔 동서네가 내는 게 어때? 저번 어머님 생신이며 모임 때도 다 우리가 냈잖아. 제 말에 동서는 표정을 굳히더라고요. 형님, 저희 집 여유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한 번은 내야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얻어먹으려고만 해? 제 말에 동서 포함 시댁 식구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얻어먹다뇨, 형님? 맞잖아. 어떻게 한 번을 안 내? 보통은 말이라도 이번엔 우리가 낼게요 하지 않나? 부부끼리 참 신기하다 진짜. 제 말에 도련님도 발끈하더라고요. 형수님,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제 말에 남편도 제 팔을 슬쩍 땡기더라고요. 왜 그래? 동서가 그러대. 나 돈 많다고 유세 떤다고. 그래서 유세 한번 떨어보려고. 유세라도 떨어야 뒤에서 욕먹는 나도 덜 억울하지 않겠어? 제 말에 동서는 시부모님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어머,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왜? 잘난 척하고 유세 떨다가 아빠 쓰러지시고 사업도 안 좋아지니 내 얼굴 꼬라지 볼만 하다면서. 그거 구경하러 우리 아빠 병원까지 왔다면서. 제 말에 동서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대놓고 꾸미세요? 저는 그 말에 동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소리 최대로 해서 켰습니다. 집안에는 동서가 저를 욕하고 깔깔거리던 그 음성이 그대로 퍼지더군요. 동서는 입만 떡 벌어져 있고요. 내가 우리 아빠 병원까지 온 거 고맙고 민정이 생일 용돈 주려고 동서 쫓아갔다가 동서 통화 소리 다 들었어. 동서, 아무리 뒤에선 나라님도 욕한다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버지 쓰러지셔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꼬라지 볼만하다고? 잘난 척 안 떨게 아예 망했으면 좋겠다고? 너 사람이야? 어쨌든 한 가족이라고 우리 집에서 너네 집 그만큼 도와주고 퍼줬으면 고마운 줄이라도 알아야지. 앞에서 뭐라도 해주면 형님 거리면서 실실거리다가 뒤에서는 망했으면 좋겠다고 욕이나 하고. 너 진짜 대단하다. 제 말에 저희 시부모님도 동서를 노려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 시부모님도 잘 아시고 고맙다고 했거든요. 동생네 잘 챙겨준다고요.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도련님도 놀랐는지 동서를 어이없다는 얼굴로 보더라고요. 동서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고가워하는지 몰랐네. 앞으로는 고가워하는 일 없게 일체 뭐 안 해줄게. 다음 주 민정이 학원비 나가는 날이지. 민정이 건 알아서 해. 그리고 이사한다고 우리가 빌려준 돈도 갚아. 그 말에 도련님도 발끈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아니죠. 형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주긴 뭘 줘요? 우리는 돈이 뭐 남아 돌아요? 결혼했으면 공동이 돈인데 그게 어떻게 형님이 도련님한테 준 게 돼요? 분명히 빌려준다고 말했잖아요. 마음대로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리고 도련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모임이든 여행이든 하다못해 식사하는 거든 한 번이라도 본인들이 내겠다 말이라도 한 적 있어요? 어쩜 그렇게 둘 다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해요? 형님한테 뭐 맡겨놨어요? 형수님 섭섭하신 건 알겠는데 형제끼리 좀 더 여유 있는 쪽이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돼요? 법으로 뭐 정해놨어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형수님! 도련님의 언성이 올라가자 저희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너도 그만해. 솔직한 말로 너도 좀 그래 임마. 맨날 나한테 월급 작다고 징징거리긴 하고 내가 너 필요해서 쓰는 건 줄 알아? 솔직히 일은 다른 알바애들이 다 하는데 내가 그래도 너 동생이라고 관리직이라도 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야? 형, 말이 좀 심하네. 나도 일 많이 해. 남편까지 거들자 시부모님이 황급히 말리시더라고요. 형제 싸움 된다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둘째,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첫째가 무슨 잘난 척을 했다 그래. 너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 우리한테도 잘하잖아. 너 우리도 뒤에서 이렇게 욕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욕한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그 하소연 이제 나한테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못 듣겠으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나가든가. 맨날 입으로만 징징.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도련님을 씩씩거리더니 동서 보고 따라오라고 소리 지르고는 먼저 확 나가더라고요. 동서도 막 입술을 깨물면서 대충 인사하고 가버리고요. 저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나 남편도 계속 시댁에 있기는 껄끄러워서 인사드리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보니 재수씨가 심하긴 했다면서도 그래도 자기한테 먼저 말하지 그랬냐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부모님도 계신데 공개적으로 보여주냐면서요. 저는 남편한테도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 도련님 월급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금전적 도움 주지 말라고요. 남편도 한숨 쉬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동서는 결국 민정이 학원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도련님하고도 크게 싸우고요. 도련님도 쓸데없이 돈 많은 엄마들 그만 좀 만나라면서 그렇게 나가니 자꾸 바람이 드는 거라고 돈 없다고 징징거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동서는 결혼 잘못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울며 불며 도련님하고도 대판했다는데 저는 솔직히 동서가 결혼을 잘못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징징거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게 버릇이라 스스로의 힘든 마음으로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동서 상황도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을 늘 힘들고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늘 고깝게 보이고 그렇게 뒤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도 퍼붓게 되는 거겠죠. 더 이상 동서와 왕래 없이 지내니 솔직히 속 시원합니다. 그놈의 돈돈 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요. 쓸데없는 지출 없는 것도 좋고요. 진짜 지옥은 내 마음에 있다고도 합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내 형편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건데 무작정 다 따라하려고 하니 마음이 그렇게 못나진 거겠죠. 그렇게 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동서도 깨달았으면 하네요.